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이 육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임신이 어려운 여자 사주도 있을까요? 임신이 어려운 여자도 있고 어려운 남자도 있습니다. 임신이 어려운 건 여자인 경우는 편인 인수 이런 게 많은 사주들입니다. 편인 인수란 뭐냐면 내가 목을 쥐면 목에 있어서 물이 나한테는 편인이고 인수가 됩니다.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고 음양이 틀리면 인수가 됩니다. 인수의 성향은 후독한 어머니의 상이죠. 편인의 상은 약간 냉소적인 계모님의 그런 성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한 개나 두 개나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많아버리면 여자에게 있어서 식신, 즉 내 몸으로 누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식신이라고 하고 자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편인수가 많으면 자시군을 극하게 되죠. 편인수가 많으면 다른 게 작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게 작다는 것은 뭐냐면 자궁 쪽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임신이 어렵다. 2번 임신을 힘들게 해도 유산이 쉽게 됩니다. 왜냐면 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주들은 저는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해서 계획대로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경우는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꼭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는 그런 임신 방법을 택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주 섬세하거든요. 편인수가 많으면. 그러면 제가 흔히 비교를 어디다 하게 되냐면 유리나 거울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유리나 거울로 지은 집들 있죠. 멋있죠. 아름답죠. 그러나 충격에 약하죠. 충격에 약하겠죠. 자궁 신장 유방 같은 노행에 해당이 되는데 유리 같은 자궁을 가졌기 때문에 외부 충돌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임신도 쉽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 인수가 많을 때, 그럴 때 특히 좀 더 임신이 안 되는 것은 수가 식상인 경우는 편인수의 영향이 좀 더 강합니다. 좀 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임신이 돼서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짐이 되는 자식들이 있죠. 내가 케어해야 되는 짐스러운 자식하고 인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신을 먼저 잘 계획적으로 하고 태기를 잘해서 태어나게 되면 균형을 잘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약점을 보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왕절개하든지 자연분만하든지 아기가 태어나는 사주는 똑같습니다. 내가 태영을 보고 태어나냐, 밤에 달을 보고 태어나느냐, 석양을 보고 태어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주의 구성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구성, 조화를 맞추는 구성, 막 몰려다니지 않고 민감하지 않고, 그래서 엄마는 민감해도 자식은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계획적으로 출산태기를 해서 태어난다 하면 그런 걱정을 덜을 수 있습니다. 편인 인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또 남의 말을 절대 안 믿습니다. 그게 맛있어 그러면 내가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편인 인수가 많다 그러면 사실은 상담하기 제일 까다롭긴 하지만 자녀운이 약하다 하면 편인 인수가 많은 사주다. 내가 나무면 나를 도와주는 목이 많다. 내가 화면 나를 뜨겁게 해줄 나무가 많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오행을,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틀리면 인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나는 알 수 있고 도와주는 게 맞나를 한번 살펴보시라. 그리고 편인수가 많아도 튼튼한 사람, 신왕한 사람은 있는데 편인수가 많은데 내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즉 비겁, 나랑 똑같은 기운이 없는 사주는 약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강해도 강한 것이 아니에요. 강해 보이지만 강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다, 혹은 그런 기운이 있다 하면 자기 자신의 사주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고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는 양반가들이 대부분 본부인뿐만 아니라 또 첩을 두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도 첩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첩이 있는 사람의 사주적 특징이 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첩이라는 것이 사실 옛날 용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애인이죠. 요즘은 두 집 살림, 막 세 집 살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애인을 좀 두죠. 자, 그런 사주는 사주에 재가 많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재다 신약이라고 해서 재가 아주 많으면 내가 체력이 약하니까 첩을 둘 계제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첩을 두면 잠자리를 다 해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주도 강하고 재성이 편재정제에 끼어 있고 하면 내 부인 갖고는 안 됩니다. 또 거기다가 편이라는 성질, 즉 생각이 많은 그런 성질이 들어있게 되면 한 사람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가? 이 사람은 어떤가? 여성 편력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나 사주가 재성에 하나가 있는 사주들은 두 집 살림은 안 합니다. 또 강한 사주도 있어요. 비겁이 많은 강한 사주들 마찬가지로 두 집 살림할 계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일주도 강하고 재성이 잘 보이면, 일주도 강하고 재성이 잘 보인다는 건 부자 사주라는 얘기거든요. 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자를 만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가 재력이고 둘째가 체력입니다. 체력과 돈을 겸비했다면 여자가 따르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신화하고 재가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사단도 안 납니다. 그러나 내가 일주가 좀 약하고 재가 많이 보이는 사주들은 꼭 여자 문제, 연한이 따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살림을 차려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첩이거든요. 그래, 요즘은 그런 개념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살림을 막 차리고 하는 케이스는 아주 드뭅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죠. 저희가 상담하면서 타워 팰리스에 살던 사람도 여자 문제로 인해서 사업 정리하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례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자로 인한 그 고통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사주가 제가 여기저기 보인다, 내가 튼튼하다 하면 애인을 둘 수가 있다. 그게 운이 나쁘거나 오히려 여자가 더 많아지면 여자로 인해서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주들은 잘못하면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실제로 바람을 안 폈고 애인도 안 뒀는데 자꾸 의심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의심받을 바에 차라리 내가 바람을 피겠다 이래가지고 또 사단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성이 적절하게 보이는 것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만 돈 냄새도 나고 내가 베풀며 살 수도 있고 하는 점이 있지만 이게 많아지게 되면 여자로 인한 연한이 따르고 구설이 따르고 송사가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선생님, 근데 제다라고 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모이는 사람이잖아요. 간혹 돈도 없으면서 이제 여자만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못 버는 건가요? 운이 나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도움이 되는 운으로 가면 돈도 벌고 여자도 거둘 수가 있는데, 운은 약하고 돈은 없고 타고난 끼는 있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감출 수가 없이 다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돈도 많고 여자도 많다 하면 감출 수가 있겠죠. 얘 따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능력이 없다 하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큰 재벌가의 한 분은 여자를 만나면 아파트 한 동을 막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캔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힘도 있고 돈도 크고. 일단 재와 일주가 튼튼하면 카바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성TV 내관장명철학연구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